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좋은 엄마는 물 좋은 곳에 아이를 놓아준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자랄 때 생존율이 50%라고 합니다. 고래 새끼 낳아서 바다에서 크면 50%나 살아남는데 수족관에서 살면은 수족관에서 낳은 고래는 10%밖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낳은 고래보다 5분의 1 그밖에 생존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자라는 고래가 수명도 길고 오래 살아남을 뿐더러 생존율도 높다는 이야기죠. 수족관에서는 살아남기도 힘들고 수명도 짧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놓아준다고 해서 전부 다 고래가 되는 건 아니죠. 본래 고래가 되는데 고래가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다. 생존하는 확률이 50%다. 그런데 운 나쁘게 수족관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는 새끼를 낳아도 10%밖에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수명도 극히 짧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일까요? 정약용은 아들에게 자기가 유배가 있으면서도 한양에서 10리 밖으로는 떨어지지 마라. 한양 근처에 있어라. 한양에 있어라. 자기 아들들 둘이 있었죠. 학연과 학유. 벼슬길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양에서 벗어나지 말라. 한양 가까이 살아라. 그래야 자극을 받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보고 그리고 자녀를 낳더라도 한양 옆에 살아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기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두 아들들에게 한양 옆에 살아라. 되도록 한양에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진짜인가? 정약용이 정조시대 마감하면서 유배를 갔죠. 1800년에 18년 동안 그 유배를 살았는데 정조시대, 그러니까 18세기죠. 정조가 죽을 때 19세기니까 18세기에 조선의 인구가 약 73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 인구는, 서울은 대개 조선 내내 10만에서 20만 사이였습니다. 10만에서 20만 사이. 인구의 3% 안팎. 그런데 정조 당시에는 약 17만이 살았는데 이 서울의 인구가 17만 밖에 안 되는데 이 17만 인구 중에서 문과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43.1%. 그리고 이 서울 인구 17만이라는 것은 약 2.5%. 전국 인구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합격률이 높습니까? 과거 급제율이.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 살면 과거 응시하는 것 자체가 지방보다 10배, 20배는 쉬웠죠. 바로 옆에 정보가 있고 바로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17만이면 지금 같으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익산보다도 적고 익산이 30만, 군산도 30만이니까 그보다 적은 겁니다. 전주는 여기 한 65만 되니까 한 3분의 1. 서울 인구가 그럴 때니까 거기서 살다 보면 마주치는 게 대신이요. 마주치는 게 저 사람은 누구고 과거에 몇 번 합격했고 몇 번 떨어졌고. 그러니까 정약용이 그렇게 서울 근처에서 살라고 한 겁니다. 이럴 정도로 2.5%밖에 안 되는데 43% 절반 정도를 합격할 정도로 서울이 어찌 보면 조선이었던, 한양이 조선이었던 셈이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서울 살면은 마치 양반인 것처럼, 신분이 높은 것처럼, 교양이 높고, 지식 수준이나 어떤 그 경험치가, 문화 수준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게 이번에 정순신 아들 사건이죠. 아마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녔던가 본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강원도 횡성, 안흥 찐빵, 거기 횡성 또 소, 한우로 유명하죠. 교실은, 학교는 한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숙사는
우뚝 아파트 같이 생겨 있잖아요. 산속에 그것만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우유공장이든가 파스텔러, 최명재, 여기 전라북도 김제 사람이 세운 곳입니다. 전주 출시든가요? 아니 그 전주고. 그런데 공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웠는가 본데,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165명 정도 뽑네요. 전국 단위로 뽑고요. 여기 전주에 있는 상산고도 전국 단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뽑았으면 서울 사람들이 아마 가장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괴롭힌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라는데, 제주도에서 몇 명이나 갔겠습니까? 저도 학원을 할 때 여기서 민족사관고등학교 가는 사람 봤는데 정말 똑똑합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180만 안팎. 제가 학원할 때가 한 20년 전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전라북도에서 한 명 갈까 두 명 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주도 같은 데는 뭐 100만도 안 되잖아요, 인구. 그러니까 제주도에 아마 수지였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배경이나 또 빈부의 문제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만은, 서울이 그 강원도까지 가서도 텃세를 했는가 봅니다. 아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거기서 주름을 잡았겠죠.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또 이렇게 검소하고 높으니까 참 문제 있는 친구죠. 문제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아마 뭐 그런 부전자전으로서 분위기를 형성했으니까, 계급의식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뭐 그 아주 부조리한 거, 그게 그냥 당당하고 그게 힘인 줄 알고. 그래서 검사들이 이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검수완박할 때 검사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저 행태가 문제는 있지만 검사들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손 좀 봐야 된다. 경찰들도 숫자적으로는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고 검사한테 한 번도 안 불려가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아름아름 소문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검사들도 뭐 불만 있겠고 할 말이 있겠지만은, 계급의식이 철저하니까 자기들은 옛날 양반처럼 생각하고 과거에 합격한 양반 중에 양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모인 그 강원도에서 텃세를 부려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선시대에 한양에 살면 그냥 그 특수계급처럼, 선택받은 사람처럼,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가졌던, 시오니즘 가졌던 그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강원도 가서도 그렇게 설쳤겠죠. 거기다가 아버지 위세까지 얻고, 그리고 괴롭힌 이 구태의연함, 계급식과 공간의식, 거기에 분류와 차별을 통해서 약자를 내리누르는, 법에 의존해서 또 그 문제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상하의식, 계급의식, 그게 참 그대로 드러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그렇지만, 대원고등학교는 아차산 밑에든가요? 대원외고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산 밑에 있고, 서울과학고 같은 데는 또 전국의 수재들이, 아니면 이 서울의 수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전라북도 사람 한 명 가고 제주도 사람 한 명 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문화인데,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게 강원도 사람도 만나고 충청도 사람 만나고 제주도 사람 만나면, 거기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새로운 문화와 문화가 이렇게 그 융합하는, 그런데 문화 충돌을 일으킨 거잖아요. 문화 충격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느 폭력까지 가고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그 문제를 끌고 그 입시에 불이익당할까 싶어가지고 법조인이 또 법조인 아니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1, 2, 3심까지, 이런 걸 보면 참 이 서울 사람, 그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 최상위층을 형성당한 이 법조인이, 지금 이게 문재인도 법조인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법조인이었나봐요. 윤석열도 법조인이고, 법조인이 누구 또 하나 있었던가요? 이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 군인에 비해서 과연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더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뭐랄까 똘똘 뭉쳐 있는 거는 모르지만 지금도 보면 이게 그 금감원이라든가 이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뭘 한다고 시장 이야기하고 자유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안 맡기더라고요. 전문가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들이 전문가연하고 그것도 아마 그 검사로서 계속해서 범죄인들 다루고 그다음에 아랫사람들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기질이 아닌가. 오히려 정치 군인들은 나는 군인 빼놓고는 군대 빼놓고는 모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울 생각을 하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핍을 채우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외국 하나는 뚜렷하다. 나라를 위한다면 나라에 이바지한다면 좋다. 능력 있는 사람 널리 쓰겠다. 그런 열린 자세를 오히려 군인들이 더 가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사 독재해가지고 딱 붙여서 브랜드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조인들이 아마 좀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 잘못하면 바가지로 욕먹게 될 겁니다. 노무현 뭐 점수 별로 못 땄고 문재인은 뭐 거의 딱지 좀 쓰고 윤석열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출발기로 봐서는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좋은 곳에 놓아줬는데 거기서 좋은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지 악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굽어지는 수가 있죠. 부모로서는 정말 좋은 곳에 놔줘요. 제주도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이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것부터가 얼마나 힘듭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 굉장히 힘든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왜곡된 그 본인과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자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약자에게 힘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있는 진안 곳에서 진안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이 그렇게 좋냐? 산골입니다. 초중고를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쯤은 이렇게 전주로 나와가지고 다니고 형편이 되었다면 대학은 서울로 갔다면 더 자극적인 환경에서 야망을 가지고 더 능력을 좀 키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바다에서 놀지 못하고 강도 아니고 그냥 이 전라북도라는 좁은 곳에서 진안이라는 곳에서 거의 어찌 보면 인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틀이 거의 그 어찌 보면 8알 이상 마무리되는 그때를 초중고를 같은 데서 같은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 분교 다니다가 3학년 올라가면서 본교로 가니까 자극이 되기는 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뭐 초중고 쭉 길게 본 사람 한 12년 동안 같이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에서 자극을 받는 측면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나서 자극을 받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 문화 어떤 그 문명 기계 과학 이런 것을 만나면서 그게 바로 물인데 그런 물처럼 유동적인 그런 곳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는 곳이고 진안은 더욱더 오지이자 좁은 곳이어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중고는 그렇게 진안에서 다녔고 이제 전주에서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대학원과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뭐 만난 사람도 비슷비슷 공간도 비슷비슷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학 나온 것만 해도 제가 58년 개띠가 이 60대 중반이 대학 나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것이고 우리 부모가 저를 뒷바라지 한 것만 해도 기적인데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그 물 좋은 곳에서 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아들은 여기서 전주에서 초중고 나와서 서울로 갔는데 모르겠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가서 적응한 내먹은 아들도 있고 아주 적응 잘해가지고 취업하고 지금 하나 취업 준비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길게 보면 뭐 그 공간의 변화 그게 서울 가서 생활한 것이 대학 생활한 것이 물 좋은 곳이었는지 물 안 좋은 곳이었는지 하는 것은 이제 판단을 하겠죠. 물이 좋다는 건 뭔가요? 자극적인 공간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인간을 만날 수 있고, 저도 참 서울에 두 아들 이렇게 대학까지 가르치고 취업까지 하면서 한 15년 안팎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많다니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전주에서 살다가 서울 같은 데 가면. 그 다음에 또 변화하는 것, 혁신이 일어나는 것, 정보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자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심신 발달에 적절한 것, 심신을 발달을 시키기, 이게 천대를 낳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그래서 대도시에 살았는데, 대도시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대도시가 그렇게 자극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자기 신분을 숨길 수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유대인들이 하는 게 되게 지식산업이고, 기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산업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에서 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 천재는 심신 발달을 자극해야 되는데 성인이 될 즈음에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게 좋다. 그래서 성인 무렵에는 대도시에,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지방에서 다닌다 하더라도 적어도 서울 사는 사람들은 뭐 유학의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고요. 문제는 물 좋은 곳은 사람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아까도 정순 씨 아들 얘기를 길게 했는데, 사람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사람 잘 만났다면은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잘못 만나면, 결혼해서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민한 시기, 인생이 거의 결판나는 시기,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심신의 발달을 적절하게 자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고교 시절에는 되게 대도시이면 좋다. 천재들이 그렇게 성인 무렵에는 대도시로 진입했다. 그리고 그때는 감당을 할 만하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서울서 커버리면 이 강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맹모처럼 그냥 강남 복판에 있으면 거기서 도태돼 버릴 수가 있다. 오히려 서울에서는 공부를 그런 대로 했는데 지방 오면 잘할 텐데, 서울세는 못했지만 지방 오면 오히려 적응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싹수가 노랗다고 해가지고. 강남이 어떻습니까? 학원 좋은 것도 많지만, 대치동 소아정신과 병원도 그것도 정신과, 학습 부진 문제라든가, 학습 장애 문제라든가, 학습 적응 문제, 부적응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이 돼 있느냐, 아니면 주의력이 과잉돼 있느냐,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도 강남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곳에는 그 자극을 견디지 못할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죠.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부모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엄마가 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적절하게, 한 자녀 능력이 한 120% 많으면 한 110% 조금 벅찬데 조금 부담을 받는 그런 것에 놓아야지, 자녀가 그냥 150%, 20% 자각을 감당해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반응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에 오히려 위축이 돼가지고 인생에 지장을 받는, 그래서 패배감과 열등감에 쌓여 사는,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좋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고래에게는 바다, 내 자녀에게는 어딘가. 같은 자사고 특목고라 하더라도 대원학교에 보낼 것인가, 서울과학고에 보낼 것인가, 상상고에 보낼 것인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누가 이 왕따를 시키려고 한다도 그걸 견딜 만한 그런 힘이 있는가, 내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기숙사 생활, 아니면 기숙사에서 힘들게 생겼으면 적어도
이 밤과 후라도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아마 상상보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퍼스널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도심에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차원을 생각해야 되지, 그냥 부모 욕심만 생각해가지고 부모가 볼 때 이쪽은 진짜 물 좋은 곳이다, 내 새끼는 여기서 놓아줘서 고래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고래가 안 된다니까요. 고래에게는 고래에 맞는 바다가 있는 거고, 멸치에게는 멸치에 맞는 바다가 있는 거고, 꽁치는 꽁치에 맞는 바다가 있는 거죠. 그게 물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 온도나 수심이나 이것저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은 자녀를 물 좋은 곳에 놔두라. 엄마의 품격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엄마들은 자녀를 물 좋은 곳에 놓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